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이 조금 더 추워졌죠, 요즘에? 그래, 밤에 한 영하 4도, 그래도 그거밖에 아직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날이 흐린 날이 많아요. 그래서 낮에, 글쎄요, 열전등을 켜주기도 그렇고, 해는 안 들어서 등을 켜주기는 해야 되는데, 이 열전등을 다 바꿔놔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밤에, 며칠 전에만 해도 영하 4도까지 내려갈 때 열전등도 안 켜줬어요. 영하 4도 바깥의 온도가 그렇게 되면, 저희 베란다 온도는 한 7도 차이가 나니까 영상 3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열전등도 안 켜주고 전기세 무서워갖고 그랬더니 애들이 꽃을 안 피워요. 개발선인장 이런 애들이 꽃을 잔뜩 물었는데 밤에 추우니까 꽃을 안 피우는 거야. 개발선인장 그런 애들 한 10도는 돼야지 꽃 피우고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에휴 켜줍니다. 제가 또 조금 다른 것도 아끼면 되지 뭐. 자, 오늘도 분갈이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사계페랭이에요. 이 겨울에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계페랭이 꽃을 볼 수가 있다니. 얘가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계페랭이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이게 노지에 있으면, 얘가 이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들이 노지에 있으면 눈 맞고 뭐 얼고 하면은 잎이 다 떨어지겠지. 이게 푸른 잎이 그냥 있을까요? 소나무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저기 마당에서, 화단에서 키워보지를 않아가지고, 꽃을 한번 피우면 이 꽃 한 송이도 꽤 오래 가고요. 계속 꽃몽을 나오면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그러니까 개화 기간이 길다고 보시면 되죠. 얘가 또 향도 은은하게 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은 얘가 봄부터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한 4월, 좀 빠르면은 한 3월 중순 이때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피워주는 애들이고, 노지에서 월동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겨울에 싹 잎이 말랐다가, 그렇죠. 겨울에는 저기 눈 맞고 그러면은 얘들이 싹 잎이 없어졌다가 봄에 또 새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꽃을 피워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분에 만약에 데리고 계시면은 겨울에도 이렇게 파란 잎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 삽목도 잘 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마디가 있는 식물들은 삽목이 잘 돼요. 그리고 요거 꽃이 지고 나면 이제 그걸 안 잘라주시면 여기서 꽃 씨앗도 달리잖아요. 가을에 이제 꽃 다치면 씨앗 달리면 받아 놓으셨다가 봄에 파종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이 포기 나누기, 얘네들이 뭐 많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포기 나누기도 하시죠. 그거는 이제 가을에 포기 나누기 하시면 되고요. 얘가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꽃말이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이래요. 아고 참 꽃말 이쁠세. 자, 이 꽃을 약용으로도 쓴다고 하죠. 이 꽃을 따서 그러니까 꽃차 만들듯이 그늘에다가 이렇게 말려뒀다가 이제 꽃차는 뭐 이제 말렸다가 그거 다시 덮어서 이렇게 꽃차를 하는 거지만 얘네들 약용으로 쓸 때는 그늘에 일단 말렸다가 끓여갖고 드시면 이뇨작용, 뭐 소염, 뭐 종기치료 이런 게 굉장히 좋대요. 이뇨작용이면은 그 소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고마운 약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햇볕을 좋아하는 꽃입니다. 무슨 꽃이든지 아무리 반그늘 식물이라 하더라도 이 꽃 피우는 시기에는 좀 햇볕을 좀 보여줘야지 얘네들이 꽃이 더 예쁘게 피우죠. 색상도 진하게 나오고요. 정원에 심으시는 분들은 얘네가 번식도 잘하고 하니까 이게 저기 지피식물로들도 많이 데려다가 키우신다고 하네요. 요게 바닥을 샥 덮고 그 위에서 꽃줄기가 이렇게 나와갖고 꽃을 피워주면 얼마나 예쁠까요? 요게 희소년 생활에서 데려왔는데요. 얘가 하나에 3,000원이었나? 또 기억이 안 나. 아유, 이거 맨날 이래서 우치캔디야, 그래. 이거 안 써왔어. 아마 3,000원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포트를 데려왔습니다. 이거 세 포트 같이 합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화분은 어떤 화분이냐. 자, 요거 옹기 화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웃님께 나눔해드렸던 이 옹기 화분 세트 중에서 조금 높은 거는 거기다가 저기 무늬 유리오프스를 심었고, 이렇게 납작한, 이거 물항아리 같이 생겼죠? 엄마들 옛날에 이고 댕기시는. 자, 여기에다가 얘를 세 포트를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흙은, 자, 얘네들이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물론 꽃 피는 시기에는 이제 노지에서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되겠지만,
건조에 굉장히 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조에 강한 식물들은 물을 많이 주면은 막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안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또 이렇게 좀 배수 잘 되게 심어야 되겠죠. 이래저래 어쨌든 꽃은 배수 잘 되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흙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야 뭐 항상 이 튼튼이 업으로 아이들을 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튼튼이 업이랑 여기에다가 마사를 조금 더 섞어 주려고 해요. 자, 튼튼이 업 이렇게 2개 했어요. 2개면은 될래나? 안 되겠지? 자, 요렇게 3개 넣고요. 여기에다가 이거 소림마사, 저는 항상 소림마사를 쓰니까 자, 요 소림마사를 요렇게 하나쯤 더 넣어줬습니다. 건조에 강하다고 하니까 물 맨날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는 뭐 얘들도 그래도 요즘에 베란다에서는 한 3일? 4일에 한 번쯤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에 2번만 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마사를, 제가 튼튼히 업 3 넣고 마사를 하나 넣은 거예요. 자, 요렇게 갖고 요 흙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물론 튼튼히 업으로만 심어도 뭐 배수도 잘 되고 좋지만, 그래도, 자, 요렇게, 마사를 1 넣었어요. 튼튼히 업 3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배수망을 이렇게 깔아 놓았고요. 배수층도 이거는 이제 조금 중립 마사를 깔 거예요. 중립하고 대립하고 섞인 이거 마사 이거 깔 거예요. 자, 배수층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꽃집 사장님들 보면 뭐 배수층 안 하고 그냥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더구만. 저는 이 배수층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배수층을 한 1cm쯤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튼튼히 업셋 마사 1 넣은 요 흙을 먼저 아래층에다가 이렇게 좀 깔아줘야 되겠어요. 에휴, 또 이것도 적을 것 같으네요, 흙이. 우선 이렇게 깔고 흙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 적어, 아무리 봐도. 자, 화분에 한 3분의 1쯤 요렇게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화분은 요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게 직경이 한 18cm쯤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 이웃님들이 받아보시는 화분은 사이즈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17cm도 있을 거고 뭐 19cm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높이는 한 10cm? 아니다. 한 12cm쯤? 요렇게 되는 요런 높이를 가지는 옹기분이에요. 여기에 3개가 다 들어갈란지 모르겠네. 그래도 여기에다가 또 흙을 털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꽃도 좀 빡빡하게 요렇게 심는 스타일이라서 세포트를 옹기종기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상태 확인을 해 볼게요. 3,000원이 맞을 거예요. 얘들도 어디 하고 뿌리가 뭐 아주 실하게 들어있네요. 꽃도 이렇게 많이 피우고 지금 꽃을 피워서 얘네들을 조금 건드리기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삽목을 하셨다거나 농장에서는 거의 삽목을 많이 하시니까 이 흙은 지금 이게 모래흙이에요. 모래흙으로 저 데리고 와서 이거 물 안 줬는데도 물이 촉촉하게 지금 흙이 젖어 있습니다. 그 흙은 모래흙이라서 이거는 좀 많이 안 털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실뿌리가 막 만들어진 요런 뿌리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살살 이렇게 털으셔도 이거 금방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살살 풀어주세요. 그 실뿌리도 굉장히 많이 안쪽에 아주 건강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흙은 좀 이렇게 털어주시고 뭐 영양제도 올려주시고 했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가성비 이거 아주 짱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이쁜 꽃을 겨우내 베란다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하면 얘가 원래 개화기간이 봄부터 가을까지니까 이거 잘 키우시면은 봄에 여름에 가을까지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밖에다가 내놓으시면은 좋은데 이제 뭐 아파트 사시는 우리 이웃님들은 밖에 내놓으실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베란다 거기 거리대 요즘 없으세요? 베란다 거리대 이제 그런 데다가 좀 내놓고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베란다에 햇볕이 안 들잖아요. 자, 흙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반 정도만 요렇게 털어줬습니다. 모래흙이라서 부슬부슬 잘 풀어져요.
우리 흙이고 마사도 조금 더 넣으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한 반만 이렇게 털었습니다. 저는 흙은 이렇게 많이 터는 이유가 화분이 좀 좁을까봐 그래서 미리 저는 흙을 조금 이렇게 더 많이 털었어요. 한 반쯤 이렇게 털어서 하나를 준비를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다 이제 흙을 다 털어야죠. 자, 이렇게 이제 새 아이를 다 준비를 해 놓았어요. 진짜 흙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흙은 실뿌리 좀 걷어내고 다시 써도 될 만큼 그렇게 흙 상태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흙 준비해 놓은 이 옹기분에다가 애들 이렇게 앉혀놔야 되죠. 하나 들어갔고, 또 하나는, 아우, 3개 충분히 들어가네요, 화분이. 흙을 좀 많이 털었더니. 자,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죠? 요렇게 아주 딱 맞네요. 이게 세포트가. 그리고 이제 뭐 초아들이든 뭐든 앵초 그런 애들도 합식하실 때는 홀수로 합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원형 화분은 홀수로 합식을 해주셔야지 예뻐요. 애들의 모양이. 그리고 다 이렇게 모양을 좀 잘 맞춰 놓으시고요. 아이고 진짜 이쁘네. 향도 이게 은은하게 난다는데 오늘 날이 흐려서 이 꽃들도 향 나는 애들도 이게 날이 좀 맑아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향을 내뿜습니다. 이게 저기 날이 흐리고 이러면은 향을 잘 안 내더라고요. 자, 요렇게 이제 맞춰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거 배합한 흙을 이제 채워주면 되죠. 이 옹기분 글쎄요 다 받으셨나? 저번에 어느 이웃님 한 분이 이 화분이 도착을 안 했다 그래갖고 해움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다 보내셨대요. 아, 그러면 그 화분이 뭘로 간겨 그래? 주소를 잘못 저기 하셨나? 갖고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니 다 받으셨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에다가 흙을 더 채워줍니다. 여기 이제 합식하실 때는 요 안쪽으로도 여기 얘들이 이제 합식했으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요런 쪽으로도 흙을 이렇게 잘 채워주세요. 꼼꼼하게. 물론 이제 또 마감토 마사 올려서 뭐 붙이기도 하고 할 거지만 저는 그래도 흙을 이렇게 제대로 잘 넣어주시고요. 우선 이렇게만 넣고 되게 꽃이 좀 한쪽으로 물렸어요. 일부러 같은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햇볕이 이쪽으로 보게 하면은 같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자, 얘들은 햇볕 따라 이 꽃이 얼굴을 돌리죠. 해바라기처럼. 모든 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우스에서는 뭐 위에서 햇볕이 골고루 잘 드니까 꽃이 위로 잘 피지만 우리네 베란다에는 겨울에도 한쪽에서 빛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한쪽으로 맨날 저기 고개를 숙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잘 돌려주세요. 고개를. 자, 여기다 들어갔으면 조금 다 채워주시고요. 아고, 어머, 세포트가 어쩜 이렇게 여기에 딱 맞아.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토속적인 그런 기분도 나죠. 옹기분이라서.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에다가 마사토 얹어갖고 마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사토는 소림 마사로. 자, 여기 안에서부터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여기 가운데, 합식해둔 가운데 공간도 이렇게. 이 모든 애들이 더군다나 이 초아들 땅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애들, 기는 애들은 이렇게 합식을 해놔갖고 굴락을 이루어야 이쁩니다. 그러니까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도 이제 굴락 지어서 피우게 하려면 여러 개를 심으셔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기면서 자라는 애들이라 지피식물로도 굉장히 이웃님들이 많이 데려가시는데 그럴 때는 간격을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번식할 거를 생각하셔서 간격을 너무 좁게 하시지 말고 한 20cm쯤 이렇게 간격을 띄워놓고 한 포트씩 이렇게 식재를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옆으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꽉 차지겠죠. 하고 그 정원에서 그냥 이걸 지피식물로 좀 심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는 오겠죠. 제 로망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굳히기 마사를 넣었으니까 굳히기 해주면은 애들이 딱 고정이 됩니다. 자, 이 마감토는 뭐 중립 마사 쓰셔도 되고 또 뭐 마감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세요. 하지만 이 마감토 이 마사를 안 얹으면 물 줄 때 이게 뭐 흙이 여기 패인다거나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흙이 또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마사를 얹어서 마감을 해주시면은 깔끔하죠. 애들이 물을 줘도 흙이 위로 올라오지도 않고 자 이렇게. 마사를 꼼꼼하게 이렇게 다 채워 넣어주세요. 굉장히 강인한 식물입니다. 이 페랭이들이. 이제 이 페랭이도 뭐, 이거 뭐, 루비 페랭이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석주 페랭이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 페랭이들은 거의가 다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아주 중부, 아주 저 끝에 위쪽, 그쪽에서도 이게 월동이 될리나? 물론 전국 노지 월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그쪽에서도 월동이 되겠죠. 뿌리 활동이 안 되면 얘네들은 씨앗이 떨어져갖고 지네들 자연발화도 잘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피식물로 각광을 받는 아이들이죠. 그 갯모밀 그런 애들도 그렇고. 자,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조금 눌러서 이렇게 다 됐습니다. 아구 예뻐다. 그죠? 우리 형님들 이쁘죠? 이제 꽃이 이렇게 좀 모여서 이렇게 피면 이제 베란다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꽃이 이렇게 모여서 피우고 아이고 예쁘겠네요. 베란다가 화사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모질한 부분 좀 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화분하고 이 마사토 얹은 요 높이는 항상 조금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뭐 최소한 1cm는 남겨 두셔야지 여기서 이제 물을 주면 물이 여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다가 이렇게 물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럼 너무 이걸 높이 심으면은 물 주면은 뭐 마사 얹었어도 마사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턱이라고 해야 되구나. 턱을 이렇게 조금 두셔야 합니다. 자, 다 됐네요. 이제 처음 심었으니까 얘는 물 흠뻑 주면 됩니다. 이제 그 노지에 심으셨을 때도 처음에 이제 심고 나서는 물 흠뻑 주시고 이제 보통 봄에 심으시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 한 5일에 한번 땅은 뭐 노지에서는 그 땅이 그 물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한 5일이나 일주일 후에 이렇게 또 물 주시면 된다고 해요. 자, 됐습니다. 사계페링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만 심으셨을 때 물 흠뻑 주시고요. 얘는 도로 건조에 강한 아이라고 해요. 물을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겉흙이 마르고 하루 정도 더 있다가 물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분갈이 했을 때는 물을 흠뻑 주시고요. 이거 토생수 희석한 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꽃이 달려 있어서 이거를 좀 토생수를 좀 뿌려주긴 뿌려줘야 되는데 꽃 활짝 핀 아이들 얼굴 피해서 이렇게 몽을 진 아이들 아구 몽을도 무지하게 맺니. 자, 몽을 진 잎에다가만 이렇게 토생수 분무해 줍니다. 아이고 예뻐. 진짜 예쁘죠?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이거 하나에 3,000원씩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3개 심었으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이 옹기 화분. 또 이렇게 혼자 그냥 감탄을 하고 자 이름표도 꽂아줬어요. 사계페링이 튼튼히 업. 요거는 이제 튼튼히 업에다가 마사를 좀 섞어서 심었죠. 자 이러고 이제 물이 물론 아래로 이렇게 빠져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줄게요. 처음이니까 이제 앞으로도 물도 많이 못 얻어먹고 그렇게 잘할 건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물 많이 주이죠. 자, 요렇게 사계페랭이 분갈이 다 마쳤습니다. 하고 겨우내 이제 요 아이들 베란다에서 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봄 돼서 밖으로 내놓으면 이제 늦가을까지도 꽃을 이렇게 피워준다고 하죠. 자, 꽃몽을 또 무지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자, 오늘 사계페랭이 분갈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